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윌슨 오디오 사이클 이제 거의 정상까지 왔습니다. 오늘 볼 제품이 바로 이 옆에 있는 크로노소닉 XVX. 높이가 1m 80이고 유닛이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만 6개 이렇게 보이는 거구입니다. 무게가 311kg가 나가고 이 위에 사실상 그 왬이라는 왬 크로노소닉이죠, 정식 이름은. 이런 제품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실상의 윌슨 오디오의 플래그십이자 이 기네스북에 한때 세계 제일 비싼 스피커로 올라있던 그거의 최신형인 왬 크로노소닉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조를 해서 양산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의 플래그십은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옆에 있는 크로노소닉 XVX입니다. 이 제품을 보면 조금 사람이 자기보다 이렇게 키가 커서 내려다보는 그런 대상을 이렇게 마주하면 좀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대면하는 이 스피커는 조금 사람을 뭐라 그럴까, 압도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위대하다, 그냥 흔한 표현으로 이런 느낌, 뭔가 좀 대단한 어떤 대상,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그래서 뭐 이 사이즈나 이런 그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걸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이 제품을 대면하면은 좀 더 그런 느낌을 좀 강화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생명이 있는 어떤 좀 위대한 대상, 야, 음악을 저렇게까지 들려주는 스피커가 있구나, 이런 느낌. 뭐 가격으로 치면 이보다 비싼 스피커들도 이제 조금씩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그 가격 순위로 매기는, 왜냐면 가격이 이보다 비싸도 작은 스피커도 있고, 체구가 가격이보다 싸도 뭐 체구가 큰 스피커도 있고, 그런 건 다양한데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고 음악 소리를 흘려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대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크로노소닉 XVX의 어떤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윌슨 오디오 얘기를 뭐 이제 지금 6편째 하면서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 히스토리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해드렸지만, 이 스피커는 상당한 어떤 면에서는 꼭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사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연과 우연의 시들과 날줄이 이렇게 만나는 데서 어떤 명작은 그렇게 탄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013년에 윌슨 오디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작고한 재작년, 3년 전이지, 벌써 이제 2019년이니까 4년이 되네요. 이제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윌슨 오디오 설립자인 데이빗 앤드류 윌슨이, 이게 특이해요.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지붕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대요. 뭐 이렇게 자가주택을 이렇게 사는 분들은 집에 손이 많이 가긴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집 수리 중에 지붕에서 미끄러졌어요, 데이비드 윌슨이.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한쪽 다리뼈가 대부분이 아예 으스러질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 윌슨 오디오는 물론이고 이 세계 오디오 스피커, 하이엔드 오디오 스피커계에 이제 큰 변화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은 다리 하나를 다쳐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제작에 직접 일선에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없게 된 윌슨이, 이제 다리가 한쪽이 다 부서졌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바로 직전 2012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들, 저 얼마 전에 알렉시아 V, 일단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알렉시아 V가 시작된 해가 이제 2012년이고, 알렉스 V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윌슨 오디오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게 이제 왬인데, 투바디로 되어 있는 멀티 유닛으로 만든 그런 왬의 여러 버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그거의 최종적인
본인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본인의 나이도 있었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저기 그림을 청사진을 그려낸 게 왬 크로노소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플래그십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2012년에 착수를 해놓고서 그런 부상을 당하자 이거를 총 지휘할 지휘자는 당연히 데이비드 윌슨인데 이거를 대부분의 일을 실행에 옮기고 제작에 참여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데릴 윌슨, 현재 이 윌슨 오디오의 CEO죠. 그래서 데릴 윌슨이 모든 일을 난데없이 다 떠맡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아버지를 도와서 옆에서 하고 있었지만 윌슨 오디오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2세였지만 거기서 급격하게 모든 일에 실질적인 참여를 하면서 전에는 미처 투입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 몰랐던 일들까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사수한테 뭘 배우고 있다가도 사수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 첫 직장에서 제 일을 옆에서 돕는다고 하면서 같이 배우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창구가 내가 돼야 되고 모든 제작 일선을 지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일을 빨리 배우죠. 시행착오도 훨씬 많아집니다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데릴 윌슨이 참여해서 완성이 된 프로젝트가 바로 왬 크로노소닉이고 왬 크로노소닉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모든 트리클 다운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왬의 새로운 형태인 크로노소닉이라는 원바디로 만든 멀티 유닛 아주 세로로 탑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 그거의 주니어기로 바로 파생이 된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신 크로노소닉 XVX였어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걸 잠깐 저희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V자 들어간 제품들이 다 왬 크로노소닉을 만들면서 나온 기술들이 그대로 다 사이즈가 작은 쪽으로도 이제 그쪽으로 다 그대로 내려받은 그쪽에 투입된 제품들이 바로 알렉스 V, 알렉시아 V 이런 제품들이었죠. 근데 바로 왬의 직계로 거의 바로 주니어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크로노소닉 XVX였습니다. 왜냐하면 왬은 그 전에 있었고 다른 제품도 알렉스도 그렇고 알렉시아도 그거에 파생된 제품이라고 봤을 때 크로노소닉이야말로 이전에는 윌슨 오디오에는 없었던 새로운 포맷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좀 크로노소닉 XVX의 어떤 윌슨 오디오 내에서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 스피커는 그럼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소리를 들어보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più. 네, 음악에서도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어떤 위대함, 뭐 저는 압도라고 표현하는 말은 좀 그런 게, 그건 음악이 아닐 때 조금 그 쌍방향에 있는 한쪽을 그냥 굉장한 힘으로 누를 때 쓰는 말이라고 봤을 때 압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내가 교감하는, 소통하는 큰 대상,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어떤 것,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지 압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걸 아마 영상 이 녹음에서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크로노소닉 XVX는 이 제품의 어떤 일단 의미를 크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 제품들, 저 앞에 봤던 이제 알렉스 V까지 봤던 그런 제품에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좀 더 미세한 부분까지, 실제 음은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 거야 라면서 유닛을 늘리고 그 유닛에 조금 그 심도를 좀 더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윌슨 특유의 그 APD 있죠, 이거 앞뒤 전후 간 간격을 조정해서 시간 타임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그런 거를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간격이 촘촘하게, 왜냐면 거기까지 해야지 실제 소리에 가까운 거니까. 그게 윌슨 오디오가 금액의 그 제품의 가격에 무관하게 완성시키고자 했던 어떤 그 이상향 같은 곳이니까, 그런 거에 접근한, 그런 거에 최종 지점까지 접근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된 그런 게 하나. 그 다음에 대역은 사실 알렉스 V하고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아요. 20Hz부터 30kHz까지. 어떤 면에서는 알렉시아 V처럼 19Hz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하면 그쪽이 더 대역은 좀 더 넓습니다만, 여하튼 대역의 그 미세한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 스케일이라는 말을 동원해야 되는, 음악은 사실 이 정도 사이즈까지의 크기로, 그 정도의 면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거를 그 홈 오디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스케일, 이런 게 아래 지금까지 본 제품하고는 다른, 혹은 유사 이 가격 등급에 있는 타 브랜드 제품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멀티 유닛, 멀티 바디, 멀티 박스 유닛들에 대한 구성에 대한 건데요. 윌슨 오디오는 이제 뭐 모듈이라고 표현하듯이 각 유닛을 개별적 체인보에다 이렇게 해서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그거의 거의 끝판왕까지 가 있는 제품이죠. 여튼 그런 모듈식으로 좀 더 잘게 구성한, 그 다음에 그런 구성된 그런 구성, 그 다음에 그 스케일, 사이즈나 전체 구성으로 만든 스케일, 그 다음에 좀 더 촘촘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간격, 시간, 타임 얼라인먼트, 이런 것들의 총체는 결국 완성은 뭐냐면 어떤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완성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소스 기기에서 흘러 들어와서 앰프를 통해서 온 그 음원 신호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고자 했던 뭐 그런데 목표를 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윌슨 오디오, 데이비드 윌슨은 시작 초기부터 70년대 후반부터 목표로 삼았던 게 있어요. 그 비인 필하모니 홀 있죠. 비인 뮤직 페라인. 그 공연장의 소리가 거의 완벽하다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어쿠스틱을 측정해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슈박스 스타일로 아주 단순한 저기로 생겼지만, 그곳에서의 사운드를 음악이 그렇게 들리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평생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하죠. 크로노소닉의 목표도 그런 데 있다고 다시 한번 이 제품의 개발 동기나 제작하면서의 모든 얘기들에 그런 얘기들이 꼭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 일단 구성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제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퍼 두 개가 있는 그 아래쪽과 위쪽이 있는데 위쪽은 이 위아래가 거의 반반씩 길이 높이가 거의 대등합니다. 전체가 1.8인데 한 1.8m인데 거의 절반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위쪽이 보면 크게 위에 유닛 두 개, 저거를 이제 미드레인지, 그냥 어퍼 미드레인지라고 부르고 그 아래쪽에 트위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어셈블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작은 미드레인지와 이제 로워 미드레인지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셈블리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아래쪽 미드레인지의 바디에 위쪽 미드레인지가 살짝 얹혀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반대예요. 위쪽에 있는 미드레인지가 아래쪽 트위터를 붙잡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눈앞에서는 보면 이게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이제 위아래 대칭, 그 다음에 가운데 작은 미드레인지가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은근히 저도 몰랐었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위쪽 어퍼 미드레인지 위쪽에 트위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천정을 향해서 향해 있는. 보통 이제 저희 앰비언스 트위터라고 부르는. 이렇게 해서 유닛이 위쪽에만 총 5개, 그 다음에 아래 2개가 있는 총 7개 유닛이 달린 스피커입니다. 위에서 또 보자면 저 어퍼 미드레인지하고 로어 미드레인지는 7인치. 이게 알리코 자석을 쓴 쿼드라 맥, 웜을 개발하면서 똑같이 그대로 이거는 크로노소닉에도 쓰고 알렉스 V에도 써라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그 7인치 유닛입니다. 소용돌이 이렇게 패턴을 갖춘. 이게 4개의 자석을 쓰고 알리코 자석을 써서 알리코 자석 4개를 써서 만든 어떤 면에서는 웜을 만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 사운드의 생동감과 미드레인지 어떤 중립적인 사운드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전체 유닛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인치 미드레인지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미드레인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 내려온 건데 스토리로 보자면 앞에 이미 알렉스 V나 알렉시아 V 때 얘기를 한 바로 그 실크돔이죠. 1인치 CSC 컨버전 시너지 카본 그런 체인버를 갖는.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을 거기서부터 이제 쭉 처음부터 발전해온 5번째 버전이라고 해서 컨버전트 시너지 마크 5 트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위에 똑같은 게 하나 천정을 향해서 미드레인지 위쪽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위쪽 부분이고요. 그 옆을 아시겠지만 겐트리. 여기서는 겐트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점점 더 유닛의 개수와 사이즈들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겐트리로 옆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아주 튼튼하게 센 양쪽 기둥이 지탱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그 옆에 보면 강철과 알루미늄이 서로 반씩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을 그 안에 골격을 유지한 채로 다 개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개방시킨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의미가 있죠. 시각적으로도 이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이 회사, 유타주의 자연 환경을 이렇게 조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체인버를 각각의 체인버를 갖춘 4개 유닛이 바깥쪽으로 좀 더 스테이징, 오픈된 스테이징을 구사하기에 유리하도록 막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재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질적인 이유로도 개방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아래쪽 2개 유닛은 저희 알렉스 V에서 봤듯이 위에 게 유닛이 크기가 다르죠. 10.25인치, 아래쪽이 12.25인치. 그래서 트위터를 뺀 나머지 모든 5개 유닛은 전부 페이퍼하고 펄프의 컴포짓, 그러니까 페이퍼 펄프 합성 그런 재질의 그 멤브레인으로 그런 진동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듯이 사실 이 제품 이름이 XVX가 된 그런 이유 자체도 그 윌슨 오디오가 자사에서 개발한 그런 바디의 특수 재질 있죠.
그 진동 주파수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한. 그래서 X 머티리얼, V 머티리얼, S 머티리얼 이렇게 저희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똑같아요. 이쪽 아래 우퍼 쪽은 X 머티리얼을 쓰고 특히 아래쪽 이쪽 안쪽 인클로저 안쪽에 브레이싱에 다 X 머티리얼을 쓰고 겐트리도 X 머티리얼. 그다음에 미드레인지만 S 머티리얼을 쓴다고 했죠. 이거 뭐 제작하는 과정의 영상을 보면 그 미드레인지 바디 자체는 색깔 자체가 틀려요. 그 완전히 좀 서로 다른 재질. 그 진동이 개수나 기타 특성이 많이 다른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아시겠지만 그 진동 낮은 대역의 진동이 큰 그런 인클로저, 특히 이 우퍼 바디 같은 거의 위쪽 진동이 큰 부분은 다 V 머티리얼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특히 저 위쪽 겐트리가 지지하고 있는 그 두 개가 지지하고 있는 그 4개 유닛이 있는 뒤쪽을 보면 이 각 유닛 각 체인버 바디에 있는 각 박스에 있는 그 케이블들을 뽑아서 뒤에서 한쪽으로 가지런히 세로로 정렬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면 이게 유닛이 4개인데 세 보면 5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드레인지 맨 위 어퍼 미드레인지 위쪽에 있는 트위터에 있는 그 케이블까지 해서 총 5조의 케이블이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그 최근에 윌슨 제품들이 이제 전부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바꿔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뒤쪽이 이렇게 보이게 만든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 샤샤 DAW도 그렇고 알렉스 그다음에 역시 크로노소닉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뒤쪽에는 네트워크 박스가 투명하게 안으로 들여다 보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저항을 이렇게 교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교체하기 쉽게 만든 그런 투명 박스가 있고 그 네트워크 박스 자체가 카본 파이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르고 뒤에서 또 이런 걸 혹시 만질 일이 있을 때 작업하기 쉽게 그 쿨폴이라고 그랬죠. 소노 1 쿨폴 그 LED 등이 이렇게 들어와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그것도 디머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여기서는 높이가 크니까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이미 앞에 이미 크로노소닉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크게 말하면 웜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이미 다 내려가서 아래쪽 제품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그 스피커 단자 같은 경우는 퀵 릴리스 단자라 해가지고 그 샤샤 DAW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됐던 그 퀵 릴리스 터미널도 여기에 그대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네트워크는 아시겠지만 그 2018년인가 아예 그냥 그 커패시터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윌슨 오디오의 그 제품을 만들 때 자사 그 공장 내에서 제작사 내에서 전부 그걸 직접 커패시터까지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 크로노소닉 XVX부터는 그것도 좀 네트워크 계통 따라서 2종류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슈퍼캡 X-WA 그게 이제 일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슈퍼캡 X가 따로 들어가는 서로 네트워크 저기에 따라서 서로 그런 것도 구분해서 등급별로 제작을 해서 네트워크에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자사에서 커패시터나 뭐 레지스터 만든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자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또 그게 꼭 이런 큰 제품들 이 유닛이 5개, 6개씩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당연히 그런 것까지 손을 대려고 처음에 인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뭐 풀로 발휘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하단에 여기는 이제 앞쪽이 막혀 있는데 이게 XLF라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크로스오버 로드 파이어링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XLF 포트라고 하는데 이 리플렉싱 포트를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스피커를 그럴 일은 많지 않지만 뒤쪽에 많이 좀 가깝게 벽에 붙여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앞을 개방해서 포트를 앞쪽에 둘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에는 뒤를 개방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을 마음대로 앞쪽에 덮개를 빼서
이렇게 저기 선택을 해서 뒤쪽이랑 앞쪽이랑 선택을 해서 개방하고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도 아시겠지만 윌슨 오디오 이제 스파이크 위쪽은 V 머티리얼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도 자사에서 그 각도까지 계산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인슐레이팅을 하고 있는, 사실 300kg가 넘는 311kg쯤 되는 이 제품에서 위로 갈수록 그 아래쪽 최종적으로 공진을 제어하거나 기타 전체를 지지하는 그런 스파이크 역할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설계를 철저하게 또 말단까지 그 유닛 못지않은 설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 대략 그 메커니즘이 그렇고, 바깥쪽을 보면 이 도장도 이 제품부터는 조금 특별한 게 있는데 윌슨 글로스라고 해서 뭐 이 제품 도색을 할 때 보면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표면을 다듬고 나서 색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색칠도 뭐 여러 번 해야 돼서 이제 원색이 나오게 하는데, 그때 거기에 특이한 펄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 펄을 넣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다시 한번 이 투명 코팅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마감을 하는데, 그 특별한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그 윌슨 오디오는 이제 그 컬러 마감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 색깔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도색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그 슈퍼카나 이런 좀 비싼 차들, 그런 차를 도색할 때 쓰는 그런 마감보다 조금 더 고급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에는 특별한 마감이 있는데 그게 한정판이라서 이미 이제 지나갔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Four Seasons 옵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에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거를 사용자가 주문자가 선택을 하면 이거 주문하신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뒤쪽에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게 인그레이빙이 되게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데릴 윌슨이 친필로 쓴 그런 레터가 들어있는 굿즈, 거기 뭐 여러 가지 상품 아주 이 제품을 살 수도 없지만 이 크로노소닉 XVX라는 엄청난 제품을 소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윌슨 오디오의 특별 패키지가 같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미 주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이거를 글쎄 좀 특별해요. 그 알렉스를 들을 때만 해도 대단한 윌슨이다. 윌슨에서도 이 정도 등급이 돼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과거의 윌슨하고도 다르고 아래쪽에 원바디, 투바디인 윌슨하고도 좀 다른 그런 소리를 느꼈다고 했다면, 크로노소닉 XVX는 그게 또 뭐가 스피커 커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꽤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일단 뭔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이 아니고 실제로 안 들리던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같은 곡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관찰을 해보면 역시 타임 도메인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러니까 유닛의 앞뒤간 거리가 실제로 이 트위터의 이제 아래 제품보다 이제 알렉스 V보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게 크로노소닉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분의 1초까지, 그러니까 음이 날라와 사람의 귀에 도달하는 시간을 100만 분의 1초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100만 분의 1초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면 그 차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게 그 음악 듣는 사람의, 음악을 오래 들어온 사람들이 오디오를 대할 때 느끼는 변화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제품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릴린 나우하고 레리 칼튼이 연주하는 애프터 더 레인 같은 그 곡에 보면 굉장히 그 곡은 반짝반짝 빛나고 아래 대역의 서포트가 되는 베이스 리듬과 고역에서 빛나는 두 사람의 기타, 이런 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채로 들리는 그런 음인데, 음악 자체가 이 이펙트나 기타 악기들이 뒤에서 광채를 내면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하지만 잘못 재생하면 거칠게 들리고 귀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해상도를 본의로 하는 음악 중에 음악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들려도 크게 음량을 올려도 이 제품은 그런 밸런스, 소리 갑자기 고역이 크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베이스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렇게 대역 간의 위화감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고요. 고음에서
좀 큰 음량으로 소리를 들어도 아까 말한 안 들리던 소리들이 조금 또렷하게 들리면서도 뚜렷한 위치를 갖는다는 데서 이 제품은 좀 알렉스 V하고 좀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 그렇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촘촘한 음의 아주 최야금부터 큰 음까지가 구간이 굉장히 많아진 느낌. 보통 하이엔드 오디오, 하극기하고 상극기를 구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브랜드 내에서의 상하 관계라면 그런 하급기에서는 그때도 불만이 없었던 그 단계가 좀 더 촘촘해져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그 사이에 음이 하나 또 중간 크기의 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토벤 교향곡 7번 그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죠. 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7번 2악장을 들어오면 짠짠짠 이렇게 중저음부터 시작하는 첼로로 시작하는 그런 합주가 느릿느릿 작은 음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음의 옥타브도 올라가면서 악기수가 늘어나는 이 교향곡 7번, 베토벤 교향곡 7번 2악장 같은 곡을 듣는 재미가 큽니다. 이 곡은 마치 어둠 속 그 낮은 현과 느릿한 그런 어둠 속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상황이 점점 해가 동이 터오면서 밝아지는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죠. 그 모 우유 회사 광고 중에 이 곡을 교향곡 7번 2악장을 쓰면서 저기서부터 천천히 그 배달 차들 트럭들이 오면서 조명이 점점 밝아지는 그 새벽 정신이라는 그런 카피를 썼던 아주 음악을 굉장히 잘 쓴 저는 CF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정이 지금 여기서 들어보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밝아지면서 사람을 이렇게 새로 밝아온 아침, 그 다음에 아까 어둠하고의 큰 간격이 느껴지는 그런 스케일. 교향곡 7번이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 악장이 그런 걸 아주 새롭게 알려준 그런 스피커가 바로 지금 크로노소닉 XVX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아주 큰 음량으로 자연음은 천연음은 아니지만 그런 전자악기를 쓴 큰 음량의 소리를 어디까지 견디고 그런 스펙터클 흔한 말로 그런 것들을 들려주는지 이 인터스텔라 같은 곡을 한스 짐머의 작품이죠. 인터스텔라의 그 콘필드 체이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이 그래요. 중간에 한스 짐머가 잘 쓰는 비교적 단순한 리듬이지만 뿜뿜뿜뿜 이렇게 별이 반짝거리는 듯한 그런 음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한번 쿵 치면서부터 이제 음이 막 빨라지죠. 어떤 일이 생긴 것처럼 그때 쿵 칠 때 특히 이 아래쪽 바디에 있는 두 개 우퍼 있죠. 10.2인치와 12.25인치 두 개의 우퍼 유닛이 쿵 할 때 그런 마치 우주에서 어딘가에 그런 큰 충돌이 생긴 듯한 느낌까지를 갖게 되는 그런 위력이 느껴지는 사실 지금 이 녹음과 이제 녹음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이 수입사인 K1의 2층에 있는 사실 딱 밀폐된 방이고 여기가 사실 AV 전용 공간이라서 그런 차음과 어쿠스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듣는 이런 낮은 그런 슬램 쿵 치는 소리의 어떤 품질이자 이 스피커가 어디까지 들릴 수 있는지를 저음을 그런 걸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빠른 건반으로 그 전자악기가 반짝거리듯이 빠른 속도로 쭉 몰아가면서 이제 소실되는 마치 우주 한복판에서 보이는 어떤 섬광과 큰 별들의 충돌 이런 느낌을 잘 상징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그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 되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뭐 해상도는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작은 스피커에서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스케일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크로노소닉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 채로 이제 제일 편안한 음악 크리스 보티의 이탈리아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 곡도 당연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소리가 일단 그 금관을 진동해서 일단 이 바깥쪽으로 계급으로 소리가 이렇게 번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트럼펫의 두께 있죠. 이게 느껴지는, 그게 좀 아래 알렉스 V하고 다르고 다른 이 가격보다 아래 등급의 제품들에서 들렸던 소리와 다른 그런 부분이에요. 트럼펫이 그 떨리는 순간이 실제 그 녹음되어 있는 트럼펫은 굉장히 얇게 그 트럼펫의 두께까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녹음이 되었다는 거를 거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뒤에서 소리를 불고 있구나. 트럼펫의 이 울림이 있는 그 지점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뒤쪽에서 이 정도 거리, 악기의 거리를 가지고 불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보첼리가 쿵 하면서 등장할 때 역시 그 대비 얇은 트럼펫, 작은 트럼펫의 요 구경과 보첼리가 나올 때 쿵 하고 베이스가 깔리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등급의 스피커 뭐 여러 가지 독특한 게 많죠. 이 2등급의 스피커를 보고는 할 얘기가 항상 다 많은 건 아니에요.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그냥 커져서 비싼 재질을 쓰고 뭘 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화제성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크로노소닉 XVX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관찰해보면 할 얘기들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쪽에서는 저쪽 70년대 말까지 웜이 개발된 82년까지 이렇게 쭉 뭔가 스펙트럼처럼 뒤로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이 가격대 혹은 2등급에 이 정도 대역을 내고 이 정도 유닛을 갖춘 다른 스피커들, 타 브랜드의 스피커들이 옆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정리하면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는, 사실 양산이라는 개념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뭐 하루에 하나씩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제품으로 제조를 계속 해내는 제품 중에서는 윌슨 오디오의 실질적인 플래그십인 바로 크로노소닉 XVX는 윌슨 오디오의 약 그 50년에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진화가 그대로 현재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 스피커들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현재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런 상징물과도 같고, 말씀드렸듯이 미세한 그 타임 얼라인먼트 이런 것들이 발휘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들이 다 들어가는 20Hz부터 30kHz까지의 대역을 소화하는 풀레인지 스피커의 어떤 여러 개 유닛을 달고 있지만 일체감 있는 소리를 내주는 그런 것들의 어떤 표상과도 같은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어떻고 유닛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음악이 들려지는 대로 알려주는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꼭 한번 직접 눈앞에서 들어보실 필요가, 오디오를 그리고 음악을 듣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는, 체험이란 말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스피커입니다. 음악의 많은 걸 가르쳐주고 그 이전에 내가 같은 곡에서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들리게 해줄, 원래는 여기까지 들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레퍼런스 중에 레퍼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윌슨 오디오의 사이클을 마치면서 각 편 자체가, 저도 윌슨 오디오 사이클을 쭉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의미가 좀 컸었고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들어봤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 곳에서 쭉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좀 더 좀 명확한 비교와 등급의 차이, 그 다음에 윌슨 오디오가 데이비드 윌슨이 그리고 데릴 윌슨이 이 소리를 뭔가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들어본 시스템이 이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레퍼런스들이죠. 저쪽 입구 쪽에서부터 보자면 같은 수입사 제품들이 워낙에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DCS 비발디 에이펙스 버전 4바디 그 소스로 해서 그 다음에 그 VTL의 7.5 프리앰프, 그 다음에 볼더의 3060 파워앰프로 크로노소닉 XVX를 시청했습니다. 자, 윌슨 오디오 사이클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